여러분 복습하러 왔군요. 온 김에 많이 하고 가세요. 우리가 예습까진 못하더라도 복습만 해줘도 우리는 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습까지 선생님이 바라지도 않아요.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춘추 전국시대와 제자백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와 진시황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주제는 한나라의 성립과 그 나라의 한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해 봅시다. 빨리 가고 싶어요. 네, 1번입니다.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지방을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땅을 제후들에게 띄워주고 그들에게 대신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 주왕실이 유목민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니까 제후들이 이때다 해서 이제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됐던 이 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네, 춘추 전국시대죠. 춘추 전국시대. 주왕실의 그래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5개의 국가가 주변국을 다스리던 시기를 요 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약육강식, 그냥 센 놈이 왕이야, 이렇게 되는 시기를 이 시기라고 한다. 뭘까요? 앞에 권위를 인정했던 거는 춘추시대고요. 무시했던 기간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네, 2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는 혼란했다, 안정했다? 당연히 혼란했고요. 대신에 사회 경제적으로는 서로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특히 요것이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력도 올라가고 전쟁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보급됐을까요? 네, 철기죠. 쨍쨍쨍 싸워야 되잖아요. 네, 3번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시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했는데요. 이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여러 학자와 수많은 학파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이 제자백가의 학파들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 3가지인데요. 어떤 학파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이 주로 주장했고요.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학파는 법가이고요. 그 다음에 공자맹자가 주장했고요. 도덕정치,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파는 유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따라 살자, 노자와 장자, 인위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도가입니다. 그렇죠. 네, 5번입니다. 이 춘추전국시대 분열되어 있던 나라들을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는 어디일까요? 진나라고요. 이 진나라의 왕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황제죠. 황제. 그래서 이제 진시황제라고 부르잖아요. 이 진시황제는 전국을 여러 개로 나누고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군현제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나라가 각자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을 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통일했냐면 화폐, 문자, 도량형 이런 걸 통일했고요. 이 진나라가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할 때 아까 전에 3가지 말했던 제자백가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을까요? 법가입니다. 법가. 엄격한 법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법가 이외에 다른 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법가 이외의 책을 다 태우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네,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또 흉노족이 침입을 할까봐 거대한 성을 쌓았는데요. 이 성의 이름은 만리장성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각각각 하면 더 헷갈릴까봐 한 번에 진시황제가 했던 정책을 한 번에 쓱 물어봤습니다. 잘했죠? 네, 아까 진시황제에 관한 게 4번이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4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5번입니다. 이 진나라는 대규모 토목공사,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요. 법가를 하잖아요. 법가에서 법을 안 지키면 엄청나게 혼냅니다. 이 가혹한 통치로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그 농민반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네, 6번입니다. 이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또 여러 개로 분열됐던 국가를 재통일한 중국 왕조는 어디일까요? 네, 한나라이고요. 이 한나라를 세운 고조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저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의 주나라는 제후에게 땅을 띄워주는 봉건제를 해서 망했잖아요. 진나라는 그 진시황제가 관리를 보내서 파견하는 군현제를 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군국제입니다.
네, 7번 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도 쭉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군국제를 다시 관리를 보낸 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뭘까요? 네, 9년제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법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 한 무제는 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씁니다. 뭘까요? 네, 육아고요, 육아. 그 다음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철을 다 샀습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네, 전매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골치가 아픈 게 바로 흉노라는 애들인데요. 이 흉노를 처치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쪽에 보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길이 바로 뚫리는데요. 이 길이 뭘까요? 네, 비단길이죠. 어이, 목소리 흥분했네요. 비단길입니다. 비단길.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군국제, 군현제, 봉건제 이렇게 바뀌는데 선생님이 정리해보자면 주나라 때 봉건제, 진나라 때 군현제,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막 만들어졌을 때는 군국제, 그 다음에 무제 때 다시 군현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8번입니다. 이 한나라는 후기로 가면서 호족이나 외척,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많이 약해졌고요. 특히 이 한나라 말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이 농민 봉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황건적의 난이었죠. 황건적의 난. 네, 9번입니다. 이 한나라 때 많이 성장한 세력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방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이 세력, 대토지나 노비를 가지고 향촌의 질서나 이런 교육을 담당했던 이 세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호족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10번 한나라의 문화인데요. 이 한나라 때는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이 학문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훈고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이 쓴 책으로 중국 옛날에 신화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쓴 이 책 이름이 뭘까요? 네,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이 체륜이라는 사람이 이 기술을 개량해서 학문의 보급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를 했는데요. 어떤 기술일까요? 네, 제지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단길 뚫어놨잖아요. 그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온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불교죠. 아유, 잘 맞추네. 네, 문제만 빨리 말해볼게요. 주나라가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으면서 제후들이 독립해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던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거를 쓰면서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한 여러 학자와 수많은 학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 학파 중에 공자와 맹자, 도덕 정치를 강조했던 학파, 그 다음에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던 학파, 그 다음에 엄격한 법을 지켜야 한다 했다고 했던 학파가 있었죠. 진시황제의 정책 중에 관리를 보내서 전국을 통치하는 이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일했는데 뭘 통일했을까요? 그 다음에 법가 이외의 사상을 탄압했던 법가 이외의 책을 다 태우고 유가학자들을 묻었던 요 사건이 있었고요. 흉노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쌓았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너무 가혹한 걸 했기 때문에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농민 반란의 이름이 뭔지 복습했고요. 한나라의 고조가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를 통치했던 이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의 무제는 다시 이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 관리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법가가 아니라 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장건을 보냈다가 이 길이 뚫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철을 전부 다 사는 이 제도를 실시했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망할 때 일어났던 농민 봉기의 이름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지방 세력가를 요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교 경제를 정리하고 그 뜻을 해석했던 이 학문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이 쓴 역사책, 그 다음에 체륜이 개량했던 이 기술, 그 다음에 비단길을 따라 들어왔던 요 종교, 요걸 물어봤었지요. 네, 여러분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나 맞췄다고 또 뭐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또 하나 틀렸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선생님이 늘 말하듯이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꾸준히 갑시다. 끝에서 만나요. 안녕.